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상규 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뉴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2일인데 뭐 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여튼간 적토마처럼 아주 힘찬 그런 평론들 올해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사실은 하겠습니다. 뭐 적토마의 해는 아직 안 됐죠. 설이 돼야 그렇죠. 되죠. 설이 돼야죠. 지금은 음력 11월 14일 예. 아직도 을사년입니다. 예. 나라도 을사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제 나라가 을사년이다, 을사년스럽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말입니다. 오늘 좀 훈훈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서 네. 예방을 하고 신년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조언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격려하는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필리버스터하는 거 보니까 강단 있더라. 그리고 과거의 보수가 아니라 따뜻한 보수, 어렵지 않은 보수, 미래를 향한 보수가 된다. 퇴보하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우선 그 장동혁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예,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뵈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오늘 그 이재명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가 있어요. 예. 거기 안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호영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예. 아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어허. 딱 그 주 부의장만 갔고 나머지 장동혁 대표, 최고위원 전원, 송원석 원내대표 2명의 이 유상범, 김은혜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 2명 예. 전원 불참을 했어요. 예. 그 김에 이제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뵈러 간 것이고 예.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건데 저는 두 번째 대목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야기 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24시간을 꼬박 딱 6번 화장실 다녀온 것 말고는 그야말로 이렇게 전혀 쉼 없이 예.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발포 비타민을 물에 타서 마시면서 버텼다. 사람이 예. 24시간을 계속 논리를 세워서 말을 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평생 뭐 예. 말하는 직업을 가져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정신력이 대단한 것이고 또 그 발포 비타민을 먹어가면서 최소한의 기력을 붙잡으면서 이제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나중에는 손이 후두르들 떨려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지압봉 잡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압봉으로 예. 움켜쥐면서 했다. 그런 모습을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평가를 하고 퇴보하지 말고 예. 앞으로 좀 굳게 밀고 나가달라는 당부를 또 하셨으니까 저 만남을 계기로 오늘 뭐 이재명 신년 인사회에 국힘 지도부가 전원 불참한 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안 간 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불참도 메시지, 예. 기권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시인 거예요. 왜 안 갔는지, 왜 불참했는지를 이재명 이하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한번 곰곰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되새길까요? 그런 의문은 듭니다. 말로 되는 사람들이었으면은 진작에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그 다음에 바로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재명이 걸림돌을 하나 제거해 준 셈이 됐습니다. 이해운을 데려간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 계속 그 걸림돌 되던 사람을 갖다 제거해 준 거 그런 역할도 된 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해운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해운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비전과 철학을 검증할 것이다 그랬는데 글쎄요. 이해운의 철학 과연 어떤 철학이 있길래 이렇게 험하게 보좌진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강훈식의 저 이야기 예. 도전 영어로 하면 챌린지예요. 예. 이재명이 쉽게 말하자면 이해운 챌린지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게 무슨 아이스버킷 챌린지입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오늘 아주 중요한 민주당 내에서의 첫 사퇴론이 나왔어요. 예. 이해운 보고 물러나라. 그런 얘기가 대놓고 나오기 쉽지 않은데 예. 대전 동구의 더불어민주당 재선입니다. 장철민 의원이 그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는 저 두 번째 문장
폭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인턴 직원에게 8년 전에 예. 뭐 내 이름 나온 기사를 보고 안 했다는 이유로 이혜훈이 어마어마한 그 욕설을 하잖아요. 그 중에 예. 나온 게 정말로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이제 장철민도 그 얘기를 듣고 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 터졌다고 마음대고 떠들어. 야야 하면서 이제 저게 3분 가까이 이어진 폭언 시리즈예요. 예. IQ가 한 자리냐. 보통은 그 IQ 나쁜 사람들을 좀 깎아서 말할 때 IQ 두 자리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IQ 두 자리냐는 것도 대단한 모욕인데 IQ 한 자리 이런 거는 자기도 아들을 셋이나 키운다고 해요. 그렇다면 인턴 직원이 8년 전에 20대로 보이는데 아들뻘 아니겠어요?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인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장철민이 이제 SNS에 쓴 말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 예. 자,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다. 즉시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썼는데 자,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저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그 강훈식의 뭐 이재명이 이혜훈 챌린지에 들어갔다. 챌린지는 실패했습니다. 이미 실패했다. 이미 실패했다고 보고 그 장철민의 발언 중에 국민과 이 근로자 노동자들을 향한 폭력이다. 맞죠? 그런 사람은 어떤 공직도 장관은커녕 일반 공직자로서의 자질도 부족하다. 그런데 박지원이 오늘 뭐 그 감싸는 말을 하는 도중에 예. 무슨 국민의힘에서 전 지역구에 무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령 비슷한 걸 내려서 이혜훈 비리를 잡아오라고 지금 혈안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박지원은 참 그 국정원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뭐 혈안이라는 게 눈이 시뻘겋다는 얘기인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뻥튀기 발언을 하면서 이건 정치가 아니라 망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 변절자이자 배신자인 이혜훈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아무래도 이혜훈이 정치를 그야말로 98% 9%를 보수 정당에서 하면서 삼선 의원씩이나 하고 예. 최근에만 해도 공천을 받아서 4번을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 아니 그 인턴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6개월간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인턴이 보름 만에 그만뒀다고 하는데 어디 한둘이었겠냐고요. 예. 그리고 뭐 오늘도 보니까 제보가 지금 막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프린터 고쳐달라는 갑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옛날에 그 정경심이 많이 했던 그런 건데 강선우도 했고 정말 이런 사람을 끝까지 과연 챌린지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이 무슨 강훈식 말에 따르면 이혜훈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국민들을 상대로 챌린지를 합니까? 저는 적당한 때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싶은데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 천하람도 얘기했지만 이 준석은 감싸요. 예. 자기하고 정당도 같이 했다. 근데 원내대표 천하람은 이재명이 이혜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솔솔 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를 불문한 난타전 청문회. 국민의힘은 당연히 나를 지금 바짝 세우고 있고 지금 뭐 민주당 안에서도 정철민이 뭐 위원이 아니겠습니다만 예. 첫 번째로 저렇게 말을 했다면 다른 불만이 없을 수 없잖아요. 지금 뭐 진성준이라든가 백혜련이라든가 원내대표 김병기 후임자 뽑는 그 경선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도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다른 언론에서도 지금 이혜훈 관련된 보도를 그 폭로 보도를 제보를 많이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주말 앞으로 계속 이 보도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챌린지가 과연 성공할지 저는 그만두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민주당 안에 을지로 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그러던 민주당인데 참 그 을지로 위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혜훈 빨리 뜯어 말리고 이혜훈 사퇴시키는데 앞장서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 원.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또 강선우과 관련해서 MBC에서 또 단독 보도가 하나 또 터져가 나왔는데 어떤 거냐면 강선우가 예전에 SNS로 자기 막 별명을 하면서 이 공간위 회의에서는 뭐 일종의 재척 사유가 되겠죠. 자기 지역구의 후보에 대해서는 해당 공관위원이 발언을 할 수 없다. 아예 논의에서 배제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SNS에 이제 쭉 쓰고 자기가 뭐 공천을 약속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MBC가 단독 보도해서 그 당시에 회의록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4월 22일 회의에서 김경을 꼭 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들어간 건데요. 이러면 이 사람들은 진짜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 맞고 봐야 된다는 생각만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드러날 때 드러날지라도 인정하는 순간 뭐 자기가 폭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것은요. 민주당 무슨 윤리감찰단의 조사 툭하면 정청래가 거기다가 올리는데 거기가 무슨 뭐 올라간다고 무슨 결과가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장경태가 그 윤리감찰단 조사 들어간 게 2년이에요. 벌써. 이제 헬스는 2년 됐네요. 2년. 아니, 실제로도 2년이고 그렇기도 하네요. 아무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면 감감무소식 오리무중 함흥차사인 그 윤리감찰단에 뭐 강선우는 이미 탈당했는데 제명까지 했어요. 제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탈당하면 제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원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쇼를 하는 거죠. 쇼를.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자,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울먹이면서 얘기한 저 대목을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자, 김경을 공천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이 1억 원이 이미 들어왔다. 애꿎은 지금 사무국장 보좌진만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잖아요. 아니 여러분 1억을 전달하는데 그걸 의원이 직접 받지 그걸 보좌진이 대신 받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사하면 딱 다 나오는 얘기고. 바로 나옵니다 이건. 그러니까 1억 원을 받았는데 제가 늘 항상 지금 몇 번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김경을 강선우가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의원이라면 바로 제명을 그러니까 그 공천 배제를 하고 당신은 이미 탈락이야 하고 내가 김경을 배제했습니다. 라는 사실만 그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에게 보고하면 될 일이에요. 그러면 끝나죠. 그러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왜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라버니가 왜 나와요 여기서.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병기의 태도가 더 웃겨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도 김병기 보좌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김병기 갑질의 피해자가 김병기가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중에 이게 국정원 블랙요원 이재명의 블랙요원이라고 불리는 김병기가 꼭 그런 건 잘해. 그러니까 야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좀 녹음 좀 해놔라 그래가지고 몰래 강선우는 그렇게 녹음되는지조차 몰랐어요. 오라버니처럼 믿고 찾아간 그 김병기가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어디 탁자 밑에다가 뭘 넣어놨는지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일종의 뭐 찰도 아니고 이 도청을 통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가 그 제3자라 불릴 수 있는 당시 보좌관 손에 있으니까 그 보좌관이 이번에 김병기하고 사이가 틀어졌잖아요. 그렇게 유출됐다는 게 그 유출본이 MBC로 가서 이게 이 사달이 났다는 게 지금 어떤 그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1억 원을 못 돌려주는 사유? 돈을 갖고 싶다는 거 아니면 김경이 그것 말고도 다른 약을 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1억 원을 안 받아도 김경이 강선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많이 많습니다. 그래 같이 다닌 거 보면은 큰언니하고 동생 같은데 어쨌든 내가 지금 돈 1억 원 돌려준다고 해결하지 않을 정도로 끈끈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김병기가 그러면 사후 보고를 받았더라도 그 잘못하셨네. 근데 내가 그 김경은 책임지고 공천 배제하겠어요. 이렇게 해야 두 번째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떡하니 김경이 단수 공천을 받는다. 예. 그래서 서울시 의원 배지를 달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묘한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 김경은 도대체 누구길래 김병기조차도 꼼짝을 못했냐 이겁니다. 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김경은 연세대 심리학과를 나와서 예. 한양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고 한양 여자대학교의 예. 유아보육과의 교수를 하고 있는 나름 그쪽 전문가라고 해요. 예.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이제 서울시 의원이 됐고 강선우와 김병기에게 저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이제 지역구를 강서로 옮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역구 시의원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강서구청장으로 또 도약을 하려고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강서구청장은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그 재보궐의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바로 어디로 방향을 틀느냐 영등포 구청장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 소문이 파다했어요. 어허. 여기서 중요한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더 팩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언론 매체가 지난해 6월 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2달 앞둔 어느 시점에 예. 서울시의회 인근 식당에서 김경하고 김민석이 단둘이 밥 먹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서울시의회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어요. 화면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둘이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그 어이구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김민석이 유명하니까 인사도 했다. 그 제보를 한 사람 중에 하나는 김민석하고 악수도 했다. 너무 이건 증언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김민석과 김경이 총리 인사청문회를 2주 앞두고 그 만나서 밥 먹을 이유가 없어요. 예. 그 이상하잖아요. 어떤 접점도 없는데 그래서 김민석에게 로비를 해서 김민석이 누굽니까? 영등포 을에서 어쨌든 띄엄띄엄이지만 3번 국회의원을 했고 예. 그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받고 청문회를 2주 앞둔 시점이었어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실세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김민석은 그때만 해도 서울시장 후보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그렇죠. 돼 있어서 예. 김경이 자기 SNS에 그 만남 전후로 김민석이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올려놓고 아니 심지어 그 당원들 왜 종교단체 동원해가지고 당원들 대거 뭐 그러니까 입장도 시키고 그런 걸 막 올려놔서 예. 아니 왜 자꾸 이 강서구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 얘기를 올려놓고 김민석을 막 옹호하는 예. 사진 글을 올려놓느냐. 그때 벌써 그 앞뒤 관계가 그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어찌 보면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고 KBS가 지금 말씀한 거는 보도를 한 건데 당원을 특정 종교단체 사람을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예. 그 당원으로 위장 가입을 하고 그 당비를 대납 돈이 많아요. 부동산이 부동산만 한 50억 된다는데요. 부동산이 53억 정도로 되는데 그 집이 원래는 뭐 서초 종로해서 집이 5채 지방까지 상가가 5채. 예.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원래 안 되죠 당연히 민주당은 민주당 공천 기준이 안 됩니다. 문재인 때부터 딱 세워놓은 게 1가구 1인 1주택이에요. 예. 5채 말이 안 되니까 애초에 감이 안 되는데 공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어머니가 나이 든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사는 집이 한 채, 뭐 한 채는 증여하고 또 2채는 팔고 그 집을 5채에서 2채로 줄이긴 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상가 5채는 그대로 있어. 예. 그것만 합쳐도 가액이 53억 원인가. 예. 3년 전 53억 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돈 지금 100억 서울입니다. 서울. 돈 100억 가까이 한다고 봐야 지금 되니까 서울이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김경이. 예. 그러니까 김민석을 맨입으로 만나서 거기서 무슨 식당 같은 데서 밥 한 끼 사주고 무슨 부탁을 했겠느냐.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김경이 그 KBS 보도에 따르면 그 당비 대납을 시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민석이 밀어주려고. 예. 김민석 이름이 나오고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김경을 무시하고 쳐내지 못했던 그 윗선. 그게 김민석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추정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제가 그냥 엉뚱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
김병기보다 윗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조선일보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보도를 접하기 전에는 이재명인가? 왜냐하면 김병기 윗선하면 딸리생 정청래는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설마 김현진은 아닐 것이고. 정청래는 아닐 거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인가라는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해보다가 딱 그 기사를 보니까 아 이게 김민석이구나. 예. 이 사이즈가 커집니다 지금. 어허. 김경 사이즈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제명당한 강선우 무슨 뭐 그리고 또 YTN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날 강선우도 뭐 저 김병기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예. 김병기 수사 착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구멍이 숭숭 뚫리니 도대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김경 스캔들은 사이즈가 이미 이 정권의 2인자로까지 옮겨 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서 안나님께서 변기 강선우가 병기를 잡았다 뭐 그러시는데 뭐 아주 한국말이 참 재밌죠. 예, 잘 언어의 또 유희를 좀 언어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유의하셨네요. 네. 예, 그 김병기가 진짜 좀 잡히게 생긴 게 이게 참 배우자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데 아 대단하더라고요. 그 배우자가 동작구에 김혜경이라는 별명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2020년 총선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지역구 의원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어떤 시의원, 구의원들을 좀 밥이죠. 공천을 주면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시쳇말로 좀 밥이에요 그분들이. 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서 돈을 3천만 원을 받았다가 1,000만 원이 예. A 씨가 2,000 A 편의상 예. B 씨가 1,000이에요. 예. 그렇게 받았다가 그걸 뭐 한참 있다가 돌려줬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 돈을 요구받았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재명에게 탄원서를 놨는데 이게 그 당시에 윤리감찰이 좀 진행될 뻔했다가 그냥 무마되는 그런 그러니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수진 전 의원 예. 동작 갑이 김병구 지역구인데 김병기 바로 옆이죠. 지역구인데 예. 바로 옆에 동작을 예. 거기서 나경원 의원을 한번 꺾은 적이 있는 예. 판사 출신의 이수진.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다른 동명이인 한글로 이름이 같은 이수진이 또 있습니다. 예. 그 사람 아니고 지금 탈당했죠. 그때 그 동작 을의 이수진이 그 AB라는 구의원을 만나서 진술서를 탄원서를 받은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네. 예. 그게 시작을 저렇게 한다잖아요. 이재명 대표님께. 그때 대표가 이재명이야. 예.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봉화마을의 대표님과 막걸리 함께 했던 아주 내가 그래도 이재명을 나를 모르지 기억하냐? 않는다. 나를 기억해달라 이거죠. 당연히 예. 기억 못할 거예요. 예. 구의원이 와서 막걸리 한 잔 줬는데 그러면서 쭉 내용을 들어보면 자 A가 5만 원권으로 2천만 원을 김병기 부인에게 찾아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이게 이제 준 게 2020년 설 예. 그 연휴 때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 전입니다. 예, 총선 전이에요. 전에. 지난 총선 직전에 가서 이제 2천만 원을 줬더니 그거를 이제 부인이 받았고 그러니까 부인이 받아서 썼다고 봐야죠. 뭐 보관만 했겠어요. 장롱에다가 어쨌든 한 넉 달 이상 지난 뒤에 예. 이제 오라 그래서 갔더니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예. 돌려주면서 한 얘기가 걸작입니다. 쇼핑백에 이게 딸 갖다 주라고 새우깡 한 봉지를 넣었대요. 이게 참 우롱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2천만 원 액수를 맞춘 걸 넣어가지고 쇼핑백에 예. 넣어서 줬다. 어. 자 이런 진술이 하나 나오고 두 예. 번째가 저는 더 재밌어요. 처음에 그 B라는 또 그 구의원은 예. 본인의 부인에게 500만 원과 설 선물을 들려서 이 김병기 부인에게 보냈대요. 근데 부인 대 부인이야 이건 또. 그래 갔더니 김병기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했다고 합니다. 설 선물로는 액수가 적고 액수가 많고 예. 설 선물로는 500이 좀 액수가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이 하이라이트예요.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 그러니까 공천 헌금을 주려면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예. 하면서 퇴짜를 놉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묻고 따블로 가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또 가지고 갔더니 그 다음에 또 김병기 부인이 뭐라 그러냐. 이걸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예. 더 필요하다 이랬대요. 예. 그래서 얼마를 마련해야 돼. 돈도 없는데.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궁리를 좀 하고 있는데
다른 관계자를 통해서 돈이 급했는가 봐요. 그 1,000만 원이라도 가져다 달라. 아. 그래서 다시 그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어. 자, 그 탄원서의 내용이 이래요. 예, 예. 이거는 정말 구린내가 풍기다 못해 악취가 진동하는 내용이에요.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김병기의 부인에 대해 동작구의 김혜경이다. 라는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 갑질의 정도가 이런 정도. 그러니까 부인이 뭐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남편이 소위중이 대위면 부인은 뭐 계급도, 소령중령 예. 대령이고 뭐 남편이 소령중령 대령이면 부인은 소장중장 대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예. 뭐 딱 그 짝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 그 탄원서에 있어가지고 이수진이 그 탄원서를 이재명 대표실에 전달했는데 예. 유야무야 됐다. 아니 더 놀라운 건요.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보좌진들이 이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작년 11월에 경찰에다가 제보를 하고 경찰에다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이걸 뭉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김병기가 잘 나갈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경찰에다가 무슨 정권의 수사를 맡긴다는 게 얼마나 무망한 일인가. 내 뭐 열심히 이 방송을 보는 경찰분들과 아니, 열심히 가족들을 하는 분들 모욕하자는 당연히 게 아니라 계시지만 그분들을 모욕하자는 게 아니라 정권에 살아있는 출범한 지 지금 7개월 정도밖에 안 된 이 예. 정권에 펄떡펄떡 뛰는 그 심장에다 칼을 못 대요. 절대 경찰은. 예.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특별검사인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특별검사. 예, 예. 무슨 뭐 민주당이 또 하겠다는 제2 종합특검 무슨 종합선물세트 이런 거 말고 진짜 객관적인 제3자가 엄격하게 메스를 들이대서 도려낼 수 있는 예. 그런 특검. 과거 도쿄지검 특수부 같은 그 유명한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을 예. 그 구속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에 그런 특검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움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지금 김병기와 정청래 사이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김병기 특검하자고 이렇게 나서면은 혹시 정청래가 받아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김병기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예. 정청래 태도가 좀 더 싸늘한 것만은 그러니까요. 사실이에요. 예. 어, 아니 먼저 나서서 자기가 막 사과하면서 자기가 송구하다고 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김병기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이 아주 그래서 예. 이제 그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에 심어놓은 어떻게 보면 그 안전핀이 지금 빠졌다는 게 이재명 정권 대통령실 그 청와대 입장인 것 같고 정청래는 김병기를 치는데 별로 주저함이 지금 없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난번 여가부 장관 그 논란 때 지켜주겠노라고 했던 강선우를 탈당했는데 그 제명시키고. 확인 사살해가지고 제명시키는 거 보면 정청래 생각도 우선 나부터 좀 살아야 되겠다. 어허. 뭐 그만큼 이게 이 소용돌이, 이 블랙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민석 이름이 떡하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김민석이 예사롭게 관여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부인을 하겠는데 김경이 너무 김민석을 팔고 다녔어요. 그리고 영등포 구청장에 나가기 위해서 영등포의 터줏대감이자 당시에 가장 이 정권의 이재명 말고는 힘이 셌던 김민석에게 찾아가서 예.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일단 밥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앞뒤 정황이 그런 식이 아니에요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권의 2인자가 만약에 이 악취나는 스캔들에 관련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아주 흔들흔들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과연 근데 그런 정도로까지 이 판을 키우는데 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집안 싸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저런 예, 데다가 뭐 이 지금 화력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권 출범 후 최대의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런 호기를 맞았다 그러는데 그런 기회가 지금 뭐 또 한 번 올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오늘이 서해 피격 공무원 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피격 공무원의 그 어떤 북한에 의해서 피격된 그 공무원을 갖다가 그러니까 월북을 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뭐 서훈
그 당시 안보실장이나 그 당시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죄를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검찰이 오늘 조금 전에 항소를 또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의 국민,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살해당한 사실을 정부가 나서서 은폐했는데 그 은폐한 내용을 갖다가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이럴 때 쓰는 그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죠.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때도 딱 이랬어요. 어허. 그때 계속 그 하루 전날 아니 지금 그때는 설마 했죠. 담당 검사 그때도 설마였죠. 이번에는 혹시나예요. 정말 이번에도 그럴까?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그 북한의 총격을 받고 이건 또 국민들이 너무 잘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뭐 이 기름이 부어진 상태로 소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 정권의 이 고위관직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무죄다? 자 그렇다면 좋아요.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도는 있다고는 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정도의 큰 그 고위 관료들이 관련된 사건은 이 항소를 당연히 해서 다퉈봐야 되는 겁니다. 유족들이 있고 그럼 유족들은 이미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랬고 유엔에도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이미 발송을 한 걸로 알아요. 자 문제는 이 키를 쥐고 있을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그 사람이 바로 박철우입니다. 박철우가 누구냐? 지금 정성호가 나오고 있는데 법무장관 시절에 그 있었던 작년에 그 가장 검찰의 흑역사 중에 하나인 대장동 항소포기. 그때 대검 반부패부장이에요. 박철우가 그때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거는 바람에 사실은 그 의견을 냈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 대검 지휘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박철우가 그때 이거 항소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내는 바람에 대장동 항소 포기를 만들었던 인물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더 오히려 그때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제 정말 키맨 마지막 이 게이트키퍼로 앉혀놨으니 그 박철우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돼가지고 이번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 시한이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결재를 계속 오늘 몇 시간 전까지도 결재를 안 한다는 보고를 보면서 이건 분명히 또 항소 포기로 가는구나. 이제 검찰의 용어가 돼버렸어요. 항소 포기. 자 이러면 다 항소 포기해야죠. 일반 국민들은 항소 포기 안 하는 사건이 수다하고 많고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어떤 사건이나 이 억울한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의 진상을 밝히자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항소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왜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정말 이재명을 탄핵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을 갖다가 다 뭐 수사하고 특검해가지고 법정에 세워야 될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깐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숱한 그 역사에 기록된 위인들이나 의인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깐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반대로 하고 있어요. 멋진 그러니까 분이시네요. 이 박철우 이 전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장 역사에 남을 거예요. 검은 역사를 지금 장식하고 있다. 아니 이것은 밑에서 그때 그 대장동 항소포기와 판박입니다. 그때도 다 일선 검사로부터 차장 부장까지 다 항소를 해야 된다로 결론이 났고 이번 사안도 똑같아요. 다 돼가지고 마지막 도장만 찍으면은 그냥 바로 항소되는 건데 그거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수천억 원이 지금 국민들에게 특히 대장동에 관련됐던 그 분양자들 돈이 그 일당 손에 들어가는 꼴이 됐잖아요. 김만배 일당 손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공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아서 숨지고 그 시체가 공해상에서 기름이 부어져서 소각되는 이런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 벌어졌는데 당시의 정권의 국정원장, 당시의 안보실장 등등이 무죄다?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
이건 다 나라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멀쩡한 우리 공무원을 갖다가 월북자로 북한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월북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죄인데 그걸 항소를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가 서해 피격은 전형적인 보복 수사다. 아니 다른 걸 다 떼놓고 그 사건의 실체가 예. 아니 그 죽은 공무원에게 뭘 보복을 해요. 그 정권에 대해서 보복한 것이다라고 해서 저렇게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그 문재인 정권을 이 보복하기 위해서 벌인 그런 것이다. 근데 본질이 공무원이 그렇게 월북의 혐의도 밝혀진 게 전혀 없는 입장에서 어쨌든 예. 그렇게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는데 시신마저 찾을 수 없게 돼버렸는데 그 진상에 대해서 당시 정권의 책임자들 안보 국정원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북한 보고 그런 짓을 해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정권을 떠나서서 과연 우리가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정말 심각하게 반문하고 분노할 일이 아닌가. 이것은요 그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대한민국에 타격을 입혀놓고 이재명은 내일 모레 중국 갑니다. 중국 가서 이제 시진핑을 아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왜 중국 가는지를 설명하는데 대만 문제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지금 이재명이 중국 가는 게 시진핑이 이제 대만 문제를 놓고 일본과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진핑이 손을 들어주려고 지금 가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자, 저 사안은요 위성락 실장의 얘기를 갖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왕이하고 외교부 장관 조현이 예. 사흘 전에 야 그때 통화를 했어요. 한중 외교장관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 통화가 끝난 뒤에 중국 외교부도 한국 외교부도 각각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1일 새벽에 친정 새벽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 중국 외교부에는 아주 자세히 나온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왕이가 강조했고 예. 그것에 대한 이재명이 이번에 중국에 왔을 때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달라. 그다음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대만 문제 소위 양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고 이 갈등이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중국 편을 들어달라. 그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달라는 얘기를 했다. 왕이가.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현은 이재명은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이 존중을 하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한국 외교부는 이런 말 한마디도 발표를 안 했는데 예. 중국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다 소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재명이 중국에 왔을 때 딴소리를 못하게 확실히 쐐기를 박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양측의 발표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그건 뻔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만 볼 게 아니라 중국 외무장관하고 국내 여론이 안 외교부 장관하고 할 좋을까 때는 그런 예. 말을 다 했는데 예. 그런 말은 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좀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 뜻은 이렇다고 다 해놓고는 미국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미국은 그 분명히 양안 문제에 대해서 주한미군까지 빼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분명히 거듭 밝혀오고 있고 예. 다카이치는 그런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중국과 갈등이 일었지만 예.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일본 내 지지율 80%대예요. 예. 18세에서 29세 일본인의 92%가 그 말에 열광하면서 다카이치를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한국이 그런 말을 쏙 빼고 얘기했다는 거는 미국 눈치도 보이고 일본 눈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 4월
1월 4일부터 7일까지의 이재명의 중국 방문 이후에 15일쯤에 일본 가거든요. 일본 나라 예. 거기가 그 다카이치 사라의 그 일본 총리 고향이에요. 네. 오사카 옆에 있는 그 나라 있잖아요. 네. 나라. 거기 가서 이제 다카이치를 만나서 또 뭐 한일 관계가 좋네 어쩌네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부담되는 말을 또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딜레마에 지금 이재명이 끼어 있다.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게 국빈 방문이니 뭐니 지금 뭐 새해 첫 벽두다 뭐 방문이니 하고 있지만 얻을 게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하러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일본을 1월 15일 날 가는 게 첫 일정이었는데 그럴 경우에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거 아니에요. 뭐 그걸 이제 아니 뭐 그게 왜 그러냐. 이종석이 그 자주파의 지금 핵심인 이종석 국정원장이 이 모임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정상회담을. 왜냐하면 중국에 먼저 가서 중국 시진핑을 먼저 만나러 가서 뭐 아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건 뭐 황제 만날 때 하는 표현이니까 또 좌파들이 싫어할 테니까 그냥 방문을 한다 칩시다. 국빈으로. 국빈으로 왔으니까 국빈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적인 거지 갑자기 뭐 우리만 국빈 방문 지금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재명이 이제 거기 가서 뭐 어쨌든 먼저 만나서 이종석이 지금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김정은을 좀 끌어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그 중재를 좀 해달라라고 지금 시진핑한테 부탁할 참인데 지금 김정은은 시진핑 말 예전만큼 안 들어요. 아유 지금 완전히 푸틴한테 넘어가 있는데요. 푸틴이 지금 원자로 주고 뭐 별걸 다 줘가지고 중국을 옛날처럼 딱 거로 생각 안 해요. 예.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를 말은 시진핑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거 안 되지. 그럼 이종석이 원하는 그림은 절대 안 나올 거지.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눈치 보느라고 대만 문제는 말해놓고도 지금 발표도 못했지. 그러면 이제 가서 논의할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그 좀 풀어달라. 소위 한한령 풀어달라. 해제. 예. 근데 중국이 지금 한한령 풀어줄 수가 없어요. 이란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한령으로 일본을 막아놓고 그 훨씬 사이즈가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일한령은 안 풀어주면서 한한령만 풀어줄 수 없다. 그 미온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소위 중국이 지금 히토류다 뭐 은이다 뭐 온갖 그 전략자산 수출을 통제하는데 그거 이재명이 간다고 풀어줄 것 같아요? 그거는 미중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가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얻어올 게 있을까? 그냥 이종석의 말에 넘어가서 거기에 그냥 외교를 워낙에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외교 백치다 보니까는 그냥 계산을 잘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넘어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아주 심대한 그런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외교를 잘했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교가 가장 문제예요 지금. 예. 외교하고 국제통상을 제일 못해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쓰지 않고 예. 지금 편벽된 그 이종석이나 자주파의 말을 듣고 친중 이렇게 보면 편중된 외교를 하고 있고 국제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안 듣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1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던 상호관세 뭐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좀 반문하고 싶어요 저는. 미국, 중국, 일본 사이 껴가지고 어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완전히 껴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고 있는지 참자 대한민국이 올해 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은 점잖은 말이고요. 좀 뭐 사투리로 말하자면 낑겼습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 사이에 낑겼어요 지금. 낑겨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은 최근 반세기 동안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 도생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때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페네마이크가 2026년에도 하여튼간 박상구 평론가 또 모시고 좋은 정보들 또 좋은 논평들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